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아이고, 방송 기다리시느라 많은 분들, 네, 많이 기다리셨죠? 그런데 제가 이 보궐선거 이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이제 도덕성 검증하는 취재에 막 집중하느라, 아이고, 정작 이 방송 녹음할 시간이 없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열린공감 TV라든지 제 페이스북이나 기타 등등, 보셔서 알죠? 네, 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다 그걸로, 저의 활동을 또 보시면 되죠, 뭐. 네, 허지연 TV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저기 출연하고 여기저기 글 쓰면서 또 활약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허지연 TV에서 콘텐츠가 안 올라오더라도 그거는 허지연 기자가 진짜 바빠서 동분서주하고 있구나. 그렇게 너그럽게 이미 이해들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편은 녹음을 해야죠.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제가 요즘 이분 집중해서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취재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언론사들이 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총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소식.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열린공감TV 제작진들, 그리고 홍대 김승현 교수 등등등을 민형사상 고소를 했어요. 5억 손해배상해라 이러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뭐 취재도 취재지만 일단 변호사 적당한 분을 찾아서 선임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분을 찾았습니다. 민변에 아주 유능한 김종보 변호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주 정말 공익소송 이런 거에 이제 공감해 주셔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를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변호인으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이제 소장 작성하는 걸 이제 도와드리고 해야 돼가지고 그 자료 모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좀 바빴네요. 그리고 홍익대에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입시 자료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승은 교수는 분명히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홍익대는 아마 입시 자료를 갖고 있을 거고, 박형준 후보 쪽은 입시 자체를 치른 적이 없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익대에 가서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법정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가리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입시 자료가 당시에 그게 입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 보전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사 맞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럴 겁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허재영 기자가 취재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 이런저런 법적 소송 준비하느라고 정신없게 만드는 게 저들의 전략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리포액트, 열린공감TV, 뭐 따로 법무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감히 언론을 상대로 5억을 내놔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참나. 누가 MB정부 출신 아니랄까봐, 그죠? 야, 언론 탄압 실력이 여전하시군요. 그러나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소송비는 당연히 이제 뭐랄까 마련은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저한테 안 넣어주셔도 돼요.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아마 합동으로 그 모금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따로 이제 소송비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되는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서둘러서 저한테 막 입금하지 마세요. 자, 박현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여러 지금 쏟아지는 의혹들 추가로 더 나온 것들 많은데, 어, 방송에서 좀 요약해서 전해 드릴 거예요. 이미 열린공감TV 등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을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정작 제가 취재해 놓고도 정작 우리 허재현 TV 가족분들께는 제 입으로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었네요. 잠시 후에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여러분. 광고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산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네. 제가 직접 먹고 체험을 해 봤는데 실제로 좀 뭐랄까 좀 하루에 좀 눈 떠지는 게 좀 활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산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고거 좀 함께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착한 보험 상담 해 주시는 그 광고도 있죠. 예. 고것도 같이 좀 관심 갖고 들어 주세요.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광고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홍대 미대 이슈 관련해서 짧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박형준 씨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딸의 입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박형준 씨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이제 자기 딸이 사실은 이제 의붓 딸이라, 왜냐면 이분이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부인이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그 홍대 미대에 입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딸, 그 딸은 의붓 딸이라서 내 직계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후보 검증 대상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팩트 체크. 지금 박형준 씨의 그 의붓 딸은 그러니까 홍대 그 김승현 교수를 찾아왔을 때 문 앞에서 얌전히 서 있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예. 김승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대신 모든 청탁은 다 누가 했냐? 박형준 씨의 부인, 조현 씨가 직접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붓 딸은 그래 직계 가족이 아니라고 쳐. 하지만 부인 조현 씨는 직계 가족이죠. 그래서 당연히 검증 대상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언론이 검증 대상으로 함께 삼았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설마 언론이 조현 씨를 검증 대상으로 여기니까 박형준 씨가 곤란하다면서 또 한 번 부인을 버리는 일은 하진 않겠죠? 네, 이분이 조강지처 버리고 뭐 재혼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또 한 번 뭐 설마 부인을 버리진 않겠죠?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사한 변명입니까? 아니 의붓 딸은 그럼 딸이 아닙니까? 예? 언제는 또 자기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러면서 또 예? 그래 놓고는 자기 편리한 거에 따라서 예? 예. 딸에 대한 그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김승현 교수 상대로 무슨 기억상실증 어쩌고 저쩌고 이런 주장을 중간에 했어요. 김승현 교수가 그 어렸을 때 되게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건 어렸을 때 일이고 예? 이분이 무슨 성인이 돼서도 막 계속 기억상실증 걸리고 뭐 그랬다라는 거에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홍익대 미대 교수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박형준 씨 그 선대위에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2000 년대 초반에는 압력에 떠밀려서 김승현 교수가 조현 씨 딸 입학 청탁 이런 거는 30점 줘야 될 그림을 80점 줬다고 해서 청탁을 받아주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왜 김승현 교수는 홍대 입시 비리 막 고발하고 다녔냐? 예전에는 청탁 다 받아주더니 왜 뒤에 가서는 청탁을 안 받아주고 그래? 너 이거 기억상실증 아니야? 모순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와 진짜 2000년대 초반에는요. 김승현 교수가요. 홍익대 미대에서 정교수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청탁의 자리가 원래 누가 마련해 줬냐면 김승현 교수를 곧바로 찾아온 게 아니라 조현 씨가 그 홍익대의 이제 미대의 이제 최고 그 지도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아무개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그 홍대 비리의 막 의혹의 막 핵심에 있었던 그분인데 그분을 원래 이제 먼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조현 씨가. 그래가지고 그 이아무개 교수가 이제 부교수인 이제 그 김승인 교수를 부른 거죠. 자기 방으로 조현 씨란 사람 알지 않냐? 너 조현화랑에서 이제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잠깐 좀 와봐. 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예, 조현 씨랑 조현 씨 딸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현 씨가 막 울면서 막 우리 딸 좀 붙어주이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조현 씨 딸은 그 바깥 그 문 앞에 서 있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청탁을 안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게 김수현 교수가 그때는 정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정 교수가 돼야 되니까 지도 교수가 그죠 선배 교수가 이렇게 점수 잘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거절해? 그러니까 그때는 청탁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김수현 교수가 정 교수가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 홍익대 미대 여기 입시 비리 심각하다 이러면서 검찰에 그죠? 양심 진술도 하고 참고인 막 그 출석도 하고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억상실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고요. 국민의힘 진짜 꼭 이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다 당신들 같은 줄 압니까? 그래서 김수현 교수가 이 국민의힘 이 선대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역시 똑같이 민사 맞대응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팩트 체크 해드리고요. 지금 그 박형준 씨와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분 뭐 그 박형준 씨와 박형준 씨 부인이 이 땅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무튼.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렸죠. 끝까지 이 LCT 그 구매 사실을 이 아파트 구매 사실을 숨겨오다가 언론이 이거를 확인해서 이제 터뜨리니까 마지못해서 인정을 했죠. 2015년에 이거를 이제 박형준의 부인이 LCT를 구매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의붓 아들로부터 산 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근데 박형준 의붓 아들은 또 누구한테 구매했냐? 어떤 익명의 이아무개 씨로부터 구입했는데, 이 아무개 씨가 고작 700만 원의 웃돈만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LCT는 분양만 받으면 이게 그 용의 눈에 해당되는 굉장히 로얄층이기 때문에 17층, 18층 여기라서 수익 대박이 확정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왜 이 아무개 씨가 어렵게 분양 받아놓고 이거를 왜 박형준의 아들에게 이걸 그냥 팔아버렸을까? 고작 700만 원 웃돈만 받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박형준 씨 일가가 이걸 산 다음에 무려 20억 가까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아무개 씨는 지금 배 아파서 어떡해? 자기는 700만 원 받고 700만 원 웃돈 받고 팔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20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 박형준 일가에게 이 LCT를 판 익명의 이 아무개 씨가 순수하게 판 게 아니라 사실은 이영복 회장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러니까 특혜 분양자들을 숨겨주기 위한 바지 분양자로 의심이 되는 거죠. 박형준 씨는 이 아무개 씨가 누구인지 끝까지 안 밝히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선거 끝나고 나서야 밝혀지겠죠. 아무튼 이런 거 지난주에 제가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 이후로 지금 박형준 씨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금 한 3건 정도가 지금 더 나온 겁니다.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의심받고 있는 게 이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어떤 수상한 건물과 관련한 겁니다. 이거는 MBC가 터뜨린 보도예요. 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건물을 보면 이게 건물이 다 등기가 완료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제대로 신고가 된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다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니까. 그런데 이게 그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가만 보니까 이 기장군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이 건물이 재산 목록에 빠져 있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선관위에도 등록을 안 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신고를 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운 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런 걸 왜 누락하냐? 이해가 안 되죠. 그야말로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꽤 금액도 나가고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깜빡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고의로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분이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 이 박형준 씨 부부가 굉장히 많이 도로, 그러니까 뭐 임야랑 건물, 대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316평 정도 정도 된다고 하네. 제가 목록을 띄워드릴게요. 화면 좀 잠깐 봐보세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부산시 기장군 청광리 일대에 엄청 토지가 많아. 일반 논도 있고 임야도 있고 도로도 뭐 소유 지분이 있고 엄청 많아요. 지금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아.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땅들이 많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산 토지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토지에 대한 각 등기부 등본은 제가 다 떼볼 겁니다. 오늘 이거 방송 마치고 나서 제가 내일 다 떼볼 건데, 이게 그 토지 구입 시점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알려지고 있기로는 이 부산시 이 기장군 청광리 일대의 이 1316평 요 땅들이 이게 지금 2015년 전후로 지금 구매한 게 다 구입한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등기부 등본 다 떼보고 나서 확정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2015년에서 2016년에
부산은 이 기장군 일대가 공공택지 개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던 시점입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부산 기장군 일대의 개발을 어떤 공공택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부산 도시공사죠. 2014년쯤에 부산 도시공사 사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냐면 MB 이명박이 사장으로 있었던 현대산업개발 출신의 곽동원 씨가 이때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자, 박형준 씨는 MB 때의 정무수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MB의 측근들과 여러 가지 인맥이 얽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추정입니다. 부산 도시공사의 사장이 곽동원으로 내정되면 그 부산 기장군 일대의 개발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박형준 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제로 부산 도시공사는 그 부산 기장군 일대를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을 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를 실제로 2015년, 2016년도에 했어요. 네, 이거는 팩트예요. 실제로 개발이까지 이루어진 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일대에 소문이 돈다면 가장 먼저 그 소문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박형준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박형준 후보의 토지, 이 기장군 일대의 토지 다 각각 언제 누구로부터 샀는지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2014년을 전후해서 샀다.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밝혀지는 게 곤혹스러우니까 아까 보였던 그런 건물처럼 건물 다 지어놓고 괜히 이게 들통날까봐 숨겨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LH 사태 때문에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 세력들 때문에 온 국민이 난리인데, 이 부산의 도시공사, 부산의 LH라고 볼 수 있죠. 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부산 기장군 일대에 땅 투기하려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박형준 씨가 이제 부산 이제 선거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이고 참 한겨레 경향이 지금 제정신이었으면 지금 진작에 이 등기부 등본 떼봐가지고 이거 다 지금 추적하고 그랬어야지. 니네들 뭐 하고 있니? 아이 뭐 제가 하죠 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는 좀 더 취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